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연기된 상황이죠. TV 토론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 선두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가 좀 치열한 상황이죠.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 연결해서 최근에 이슈들, 논란들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근택 대변인 들리세요?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다시 연결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 공약 또 인사를 두고서 경쟁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공방, 견제가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에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제 TV 토론에 참석한 김두관 후보 캠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질문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들리십니까, 현근택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네. 예, 다행입니다. 먼저 지금 김두관 후보 캠프에서 확진자 나와가지고 어제 TV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아마 자원봉사하던 아드님이 확진 받은 것 같고요. 예. 아마 또 김두관 후보님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토론회 하면서 쭉 이제 만났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다 이제 검사를 받고 아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PCR 검사들 받으시고 오늘 오후나 내일쯤 결과 나오겠네요. 그렇죠. 오늘이나 내일 결과 나올 텐데 아직까지 지금 이번 주에 예정된 토론회 같은 게 연기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선관위 측에서도 이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연기를 할지 아니면 진행을 할지를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확진이면 김두관 후보 경우에는 밀접 접촉이라서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어쨌든 아드님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있었으니까요. 예. 근데 또 아마 이제 보통 후보자 토론회 하면 토론 방송뿐만 아니라 대기실 같은 데서 후보들끼리 또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대화도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이러니까. 예. 어찌 보면 모든 후보들이 제가 보기엔 아마 그래도 터치는 한 번씩 했을 거 아니에요. 대화도 하고 물론 마스크는 꼈겠지만.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검사 결과를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선 경선 4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하고는 두 번째 토론회였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1대5 구도는 맞고요. 예. 가장 이제 민감하게 나왔던 이제 황교익 임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나왔던 것 같고, 조금 어제 아쉬웠던 거는 당초에 이제 정책 토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는 1분 설명하고 그다음에 질문 1분, 그다음 답변 30초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사회자가 2분을 질문을 주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후보님도 2분입니까 물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용진 후보하고 어찌 보면 이제 시간 문제로 이제 옥신각신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엔 약간 사회를 보시는 분, 그러니까 방송국과 사회를 보시는 분이 약간 당초에 짜여진 어쨌든 저희들이 퀴시트가 있는데 이것과 현장에서의 적용하는 과정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회자가 이거를 딱 정확하게 1분 질문, 30초 답변을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옥신각신하게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제가 보기에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자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진행상의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좀 민감할 것 같네요. 민감하죠. 민감한데 처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안내해주고 알려준 것과 현장에서 사회 보시는 분이 적용하는 게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간 사람과 현장에서 그걸 적용하는 사이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게 더 주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 발언도 조금 줄여서 하고 이랬거든요. 네. 거기 약간 진행상에 좀 아쉬움 이런 게 좀 컸습니다, 어제는. 알겠습니다. 어제 거론됐던 것 내용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맛컬럼니스트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내정 문제. 네네. 이게 보훈 인사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는 일단 전문가가 맞느냐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보훈 인사 아니냐. 근데 지금은 아마 이제 황교익 그분이 직접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도 보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방어를 해준 건 2018년 때 일이다. 아마 지방선거 때 일이다. 내가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3년 후에 보훈해줄 만한 일이냐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부분은 저도 아마 황교익 그분의 얘기를 좀 뭐 신뢰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전에 저도 논평을 냈습니다만 남경필 때 2명,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 때 3명, 이렇게 5명 정도 임명이 있었는데요. 이 관광공사 사장이에요. 그렇죠. 관광공사 사장. 예. 근데 그 중에 3분은 관료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한 분은 언론사 출신이었고, 네. 한 분은 기업 출신이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경기도에서 공무원 하다 마치신 분들이 이렇게 와서 있다가 잠시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에 규정을 좀 바꿔서 그런 공무원 경력보다는 약간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게 된 건데, 뭐 이번에 이 건을 두고서 뭐 규정을 바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는 그런 공무원들 하다가 퇴직해서 잠깐 왔다 가는 관피아들보다는 그래도 황교익 이분은 막칼럼니스트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 여행에 사실은 뭐 음식 어찌 보면 뭐 아주 하찮은 걸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단순히 맛집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 문화에 대한 것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뭐 부산 같은 데서는 그 페스티벌 기획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예. 충분히 관광이라든지 홍보 대사도 많이 하셔서 그런 분에 저는 뭐 전문성, 그 공무원 출신들보다는 더 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론이라든가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공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공정이라면 결국은 이렇게 공정하게 이제 그 경쟁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뭐 유튜브에 나왔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앙대 뭐 선후배 사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그 형수 얘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줬다든지,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자기 편을 쓰는 게 아니냐. 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인 것 같고, 저도 뭐 이 부분은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할 부분인데, 아마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그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적절, 부적절 의견을 낼 겁니다, 아마. 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캠프 내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캠프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에요. 경기도 인사이기 때문에. 예. 경기도 뭐 또 도청 내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아마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기도 의회 청문회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정리가 될지 이게 좀 결정이 나겠네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아마 서울 도시공사 건에도 보면 그때도 뭐 부동산 문제 불거지면서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판단을 했었잖아요. 예. 아마 경기도 의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인사청문회는 국회 하는 거랑 동일하게 하거든요. 예. 그 보고서 채택도 하고, 어쨌든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30일 날 인사청문회를 하면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 여론이라든지 이런 추세까지 같이 보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뭐 당신이 뭐 그만둬라 말하라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또 아마 지금 그 내정되신 분이 뭐 이낙연 지사와 어찌 보면 뭐 전면전을 하겠다 나온 상황이라서 예. 뭐 스스로 뭐 물러나거나 그만두겠다, 그렇지는 않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황교익 씨 건 관련해서 이전에 바로 나왔던 게 또 경기도지사 이거 계속 지금 수행하면서 경선 일정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논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일주일에 2번씩 토론회 진행되고 다음 달 초부터는 전국 순회 경선 치러야 되는데 이 경기지사 이제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뭐 재난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관광공사 사장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거는 뭐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토론회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지역에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순회 경선을 하는데, 이제 그래도 과거 지난번에 2017년에서 나왔을 때도 성남 그 시장지 그대로 유지했었고, 안희정 지사도 이제 그대로 유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순회 경선이 예전처럼 막 체육관에 모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순회 경선을 해도 그냥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거든요. 근데 토론회도 한 번은 서울에서 하는 거고 한 번은 지방에서 하는 건데 뭐 최대한 뭐 시간을 맞추면서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지사직을 사임한다든지
그러기에는 물론 사임하고 자유롭게 다니면 좋겠지만 또 그랬을 때 뭐 김두관 지사 사례라든지 후보죠. 김두관 후보 사례를 봤을 때 네. 오히려 역풍도 그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그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팀 협약식도 가졌고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토론을 보면은 거의 1대5의 구도가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예. 어제도 예. 연하경 후보가 살짝 그 얘기를 뭐 이렇게 장애인 얘기, 뭐 욕설 얘기를 살짝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전면적으로 하진 않고 뭐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 정도였는데. 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어제도 이제 부동산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픈 부분이에요. 모든 후보들이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고 저는 뭐 부동산 문제는 진짜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얘기해도 된다고 보고 있어서 네. 가능하면 이 토론의 방향이 뭔가 대안을 내놓는 특히 부동산 문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제 다들 보면 이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다음에 뭐 공항을 이전하는 게 맞냐 틀리냐 얘기인데 네. 이건 저는 조금 더 나가도 된다. 우리 당 입장에서 그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대안 제시 방향으로 토론회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바로 여쭤볼게요. 어제 기본주택 관련해서 이제 여권 후보들이 다 실현 불가능하고 재원이 너무 허구적이다라는 지적들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어제 안 나왔거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아마 문재인 정부 공급 대책 연평균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그거를 그대로 봤는데 큰 틀로 보시면 그 문재인 정부의 기본 연간 2025년까지 204만 원 공급하는 건 대부분 분양이에요, 분양. 예. 네, 분양인데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2년 늘어나는 거죠. 그건 2025년까지니까. 근데 임기는 2027년까지니까 2년 정도 늘어나고 공급은 한 50만 원 더 늘린다는 건데. 네. 분양보다는 이제 100만 원 정도는 현재 임대 기본주택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에 이제 재원 대책을 많이 마련하시는데요. 사실은 분양을 하면 분양금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원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보는데 그 논리는 분양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냐는데 그 아파트라든지 그 땅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택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이거를 담보로 해서 충분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 받으면 문제가 없고 공공에서 그거를 임대 아파트로 했을 때는 재원이 안 된다. 저는 그건 좀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그 소유는 국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산 유동화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 자산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자꾸 그거를 분양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분양 안 하면은 자산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정책 관련해서 오늘 그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 이름이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이 곳이 출범을 했어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본 시리즈를 쭉 나왔잖아요. 기본 주택, 소득, 주택, 금융 나왔었고, 여성 정책, 청년 정책 쭉 나왔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 이런 어떤 신상 네거티브 이런 거보다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것이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학자 중심이라든지 교수님들 그동안 쭉 이 정책 단위로 협의해 온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정책 본부나 어떤 포럼 형태로 있었던 건데,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를 전체로 하나로 이렇게 틀로 묶고, 그래서 어쨌든 계속 아마 정책 이슈를 제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이슈로 이 경선이라든지 본선을 계속 끌고 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에 대한 보완을 이곳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책들이 또 나옵니까? 새로운 정책도 나올 것이고요. 새로운 정책은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기본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주택의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찌 보면 비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니면 토론에서 밝힐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정책 발표를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작업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중립지대에 계신 분들이라고는 얘기하는데 한 20명 정도가 끝장 토론하자 이런 얘기 제안했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실현이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제일 관건이 이제 중립지대에 있는 분이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당에서 선관위를 띄우는 이유가 선관위 있는 분들은 어느 캠프에 속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 사전령에 속해 있던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어떤 특정 캠프와의 관계들을 맺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토론회가 될지 근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그 입장 발표문이 보면 그 전에 이제 신동훈 의원님이 계속 기본소득을 비판해 왔는데 네. 그 맥락을 거의 읽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토론회가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검증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 신동훈 의원이 계속 기본소득을 비판해 왔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그게 그 토론회라는 게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될 수 있겠느냐. 저는 네. 오히려 만약에 그분들이 또 어떤 자격으로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의원이 뭐 30명 모이면 되고 10명 모이면 안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당 선관위에 제안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거를 토론회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네. 우리가 이런 기본소득에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너 나와봐서 한번 우리 설득해봐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네. 그냥 이제 그 비판하기 위한 비판, 검증을 하기 위한 자리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토론회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캠프와 좀 연계도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약간 저는 그 면면을 쭉 봤을 때요. 물론 현재까지 중립을 지키는 분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럼 이제 의원 모임이 예를 들어 초선 의원 모임에서 토론을 한다.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네. 다 주도가 되는 거고 초선 의원이 특정 주자를 뭐 가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 지금 명단에 있던 20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다 관련이 있어서 중립성이 제가 보기에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분들이 토론에 근데 그분들이 또 하겠다는 게 뭐 기본소득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다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비판해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그러면 기본소득을 검증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그거를 검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무슨 자격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당 선관위에 넘겨서 당 선관위 이런 거 토론회를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게 의심을 안 받는 거지. 기본적으로 저는 뭐 중립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한 20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들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캠프에서는 지금의 이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좀 뭐 이낙연 후보와의 뭐 양강 구도였다가 지금은 좀 이제 일강 일중 뭐 이렇게 구도로 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약간 뭐 지난번 저는 아마 그 경선 불복 문제가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저는 좀 그때 확실하게 선을 못 그은 게 이낙연 후보한테는 좀 타격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구도는 당내 구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서 결선으로도 안 갈 수도 있겠다. 안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상대 당도 굉장히 당내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한 편이잖아요. 최재형 후보는 못 올라가고 있고 뭐 유승민 후보나 뭐 홍준표 후보도 있지만 지난번에 나왔던 분들이 다 아마 조금 식상해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와 1대1 구도가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9월 4일부터인가요?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준비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지금 처음 하는 데가 충청권하고 강원, 경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충청권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충청권이 항상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충청도는 아마 어느 한 후보에게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청도 뭐 대표로 나왔던 양승조 지사님께서 됐기 때문에 그럼 아마 충청권 민심 어떻게 잡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든 캠프에서 집중하는 것 같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각 조직이라든지 지역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봤습니다.